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정정공급법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 이론상장까지 마쳤어요. 이게 개교 동기 교법부 총설 나가다가 다시 개교 동기 녹화 문제 때문에 개교 동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이론상장 차근차근 하고 지금 이론상과 관계된 월말통신 월보 회보상에 나타나는 대종사님 법설과 또는 초기 제자들의 그 글들을 저희들이 전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는 이 법설 또는 초기 교단의 그 대종사님 제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소중한 선지님들의 이 글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설교나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등판됐으면 좋겠어요. 야구를 하면 선발 투수로도 나오고 중간 개투로도 나오고 마무리 투수로도 나오듯이 계속 이렇게 좀 등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러한 법설들을 다른 분들한테 많이 소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들으면 그냥 뭐 나만 공부하면 돼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다. 같이 좀 많이 읽어보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대종사님 법설을 몇 편 읽을 거예요. 한 2편 읽고 거기에 또 보완되는 법설 한 편 더 있어요. 총 3편 정도 읽을 것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강독이라고 해요. 읽으면서 재미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거기 관계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설명해주고 이 문장은 또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설교가 아니에요. 뭐 감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자기화시키고 하는 과정이죠. 이것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떴죠? 자, 첫 번째 법설이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 이 해산 전은강 선지님이 받아 쓴 거죠, 이걸. 이 월말통신 제21호에 등장하는데 이게 시창 14년, 1929년 기록된 거예요, 이게. 자, 이 과정을 보면 자, 이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 법설이 윤문 정선돼서 대종경 불집품 20장에 실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그 육성법문 그렇게 그 처음에 실린 법문하고는 내용차가 양의 내용이나 그의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의 그 어느 색깔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때 종사주, 소태산 대종사님이죠. 경성을 행가라는 말 쓰는데 이게 찾아보면 교통수단을 타고 간다 이런 거에서 이게 가마할 때 쓰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여간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거예요. 행가하려 하실 때 조성광, 전음광, 기인 이게 몇 사람이 이게 두 분이죠. 조성광은 불법연구회 2대 회장, 그리고 해산 전음광 이렇게 이리역, 지금은 익산역이죠. 이리역까지 배종 모시고 가게 되었다. 이리 행도, 이리 그 다니는 길이죠. 행도. 남중리 마을 뒤, 이게 지금 남중교당 인근으로 지금 그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지금 세무서 쪽이다, 뭐 남중교당 쪽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풍추, 이게 봄바람과 가을비, 이 100년간
고이고이 길러난 조선솔 수삼주 몇 그루가 보기 좋게 특립해 있었다. 이게 그 일대에 그냥 쉽게 그냥 남중교당 일대에 거기 보면 옛날 길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옛날 대종사님이 총부에서부터 이력까지 가는 옛날 길이 있는데 그 길가 어딘가에 이런 소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도 있죠. 이게 용과 같이 틀어오른 채, 이게 몸이죠. 그런 모습, 울퉁불퉁한 가지, 소반 같은 껍질, 모두가 천조의 자연미를 자아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내왕 행객의 목에 잦은 찬미를 독점하는 귀물이었던 게, 야, 멋있다 하고 다 사람들이 찬탄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죠. 그때 송강은 그 나무는 항상 보아도 아름다워 우리 회관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들으신 종사주 말씀하여 가라사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군이여, 군은 어찌 그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회관이 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솔이 회관을 여의지 아니하여 솔과 회관이 모두 우리 집 담장 안에 갈마 있거든 하필 솔을 그곳에서 그곳으로 옮겨 놓고 보아야 시원한 군의 심리는 곧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남정리에서 총부, 익산 총부로 옮겨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차벌과 간격을 터 대우주의 본가를 보지 못한 연고이니라. 군이여, 생각을 발하여 작은 집과 좁은 살림을 넘어서 망고불변하는 우리 집, 이런 게 상징적인 말이죠. 망고불변하는 우리 집을 보고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살림을 하여보라. 이 망고불변에 우리 집에 딱 우리 집을 자기 집 삼으면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살림을 한다는 말씀이죠. 군의 방금 생각은 이러하리라. 회관이 군으로서는 유일의 큰 집이며 김제 원평, 그러니까 조성강 선지님이 그 원평에 사세요. 김제 원평에 벌려있는 살림이 오로지 군의 살림이며 군 현재의 존재 그것이 다시 없는 군으로 생각되리라. 그러나 아니다. 전사님 아니다. 딱 먼저 딱 규정부터 해놓죠. 북일면 신용리 몇칸 가옥 그것이 군의 큰 집이 아니며 김제 원평에 얼마 있는 그것이 군의 참살림이 아니요 군 현재의 유형한 존재가 참군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부에 있는 총부도 나의 그 군의 큰 집이 아니고 그게 원래 사가인 김제 원평도 큰 집이 아니고 또 자기 존재는 이 육신도 큰 집, 참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회관도 변천 있는 집이요 김제 원평의 살림도 국한 있는 살림이요 현재의 군도 존멸에 유운해하는 군인이 여기 중요하죠.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야, 이런 표현 멋있잖아요.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군의 살림. 참군을 찾아 장존불멸. 길이 존재하고 멸하지 않는 장존불멸의 영생락을 얻으라. 왜 지금껏 찾지 못하였을꼬? 그것은 군 스스로가 작은 군의 환경을 초월하여 이상의 군을 연구치 못한 소치이니라. 연구해봐라 이거죠. 이상의 군을. 이 표현들 되는 사람 참 재밌죠. 여기 보면은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군의 살림 참군, 장존 불멸의 영생락, 이상의 군. 우리가 이상사회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요. 소소한 하늘이 위로 장막을 두르고 하늘이 위로 쫙 펼쳐져 있고 광막한 지구가 그 자리를 하였나니 이게 또 그 대지가 쫙 펼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말 군의 집이다. 근데 여기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가 현재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는 천지를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 아까 말한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펼쳐지는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집이야 변천도 개조도 없는 천만 년을 가더라도 그대로 있는 집이다. 이걸 대은사님이 성기에서 영천영기 영보장생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집은 가장 크고 넓어서 동으로 천만 년을 가더라도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서로 천만 년을 가더라도 또한 그 끝을 볼 수 없나니,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비행기 타고 금방 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비행기 타고 아무리 가도 거기에 한계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 금방 가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지. 사람이 다 이 집 속에서 살건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한 채의 초가, 한 칸의 방, 그것만을 제 것으로 인증하여 서로 울과 담을 쌓고 다투고 싸우기를 맞이 않는다. 그 집 속에는 또한 한정없는 살림이 부족하게 갖추어 있나니, 이게 아까 그 자리에 들면 이게 한정없는 살림을 갖추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1월의 전등이 사기어 돌매 사시의 기계가 아울러 움직이고, 해와 달이 이렇게 계속 밤낮으로 둔다는 거죠. 바람, 비, 이슬, 서리, 눈, 우레, 번개가 다 그에 화하여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장만하여 준다. 이 자리에 천지운이 펼쳐진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운이. 천지가 쫙 펼쳐져 있죠. 오직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한 영물, 이 동포죠. 동포를 시켜 모든 것을 개조하여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며 어디를 가고 싶으면 차를 주고 쓰고 싶으면 돈을 주고 눈의 보기 좋은 것과 입의 말하기 좋은 것과 손의 놀리기 좋은 것과 코의 막기 좋은 것과 이 마음의 하기 좋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갈마다 주나니, 이게 동포운이. 이 입으로 외우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난 바는 하나도 그 살림 곳간에 없는 것이 없도다. 그러나 이 살림도 또한 천연자연으로 갖추어 있어 금하고 말리는 자 없건만은 사람 스스로가 분수, 처지와 형편을 어기고 망령되이 허욕에 끌려 스스로 애를 태우며 스스로 가난하나니라. 군으로서 이 살림과 집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게 한정없는 큰 살림이죠. 오늘의 솔 옮기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말이 어찌 좁고 어리지 않으랴. 그게 이게 국한 없는 자리에서 펼쳐진 천지 분모 동포 법률인 이 사은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살림이라는 거죠. 참 댐사님 재밌잖아요. 이렇게 국한 없는 자리를 알면은 사은이 펼쳐진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뒤에 봅시다. 또는 현재의 유용한 군이 그것만 참군으로 안다면 군은 진정한 군을 잃었다.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가도 그 사시 그 1월이 다름이 없나니 1월과 사시가 유운해 순회함에 유용한 만물의 변태는 있을지언정 전정 불궁하는 그 기후만은 변함이 없도다. 유형무료 한 분자가 된 하나의 군이야 사시와 변천을 따라 변함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속에 잠거한 참말의 군, 이것도 이제 참말의 군을 말합니다. 억만무량계를 통하여 변하고 다함이 없나니 이 군을 알지 못하고 한정 있는 군, 존멸 있는 군만 안다면 군은 진정한 군을 잃었다 않을 수 없도다. 여기 보면은 진정한 군, 존멸 있는 군, 한정 있는 군, 참말의 군, 여러 표현이 나오죠. 대운사님 참 표현 참 재밌습니다. 물 가운데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고 참달이라 일컫다가 물이 말라 없어질 때는 영영 달을 잃어버림과 같으리라. 그러나 허공에 뜬 그 달이야 물이 있으나 없으나 여여히 왕래하나니 유형한 군만 알아 참군이라 믿을 때에는 이에 지나지 않으리라. 자, 또 진정한 군에게는 이 큰 집, 큰 살림을 능히 발견할 요소와 다스릴 능력이 갖추어 있나니 그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출생 이후 마탁과 훈련이 없으므로 본능을 발휘치 못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다 이 우주 대가와 우주의 큰 집, 무궁무 살림과 위대한 자기,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우주의 큰 집과
거기에 따르는 무한한 살림과 또 위대한 자기를 가졌지만 출생 이후 자행자지에 지멋대로 행하고 그냥 지멋대로 그치는 거죠. 그치고 탐진치의 욕심에 끌려 좁은 집과 작은 집을 차지하게 되며 작은 자기를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며 태우나니 그는 이 집을 찾고 살림을 회복하여 진정한 군을 발견하여 구구한 구차하고 잘고 용렬한 인간의 환면생애를 놓고 대우주의 본가에서 초인간 생활을 하라. 본래의 삼강령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다 이 집에서 이 살림을 시키기 위함이니, 이제 삼강령 한다는 것은 다 이렇게 우주의 큰 살림, 큰 집, 큰 살림,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자기, 참마르나, 참자기, 이런 것을, 이런 살림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사리연구는 이 큰 집과 큰 살림을 찾고 여는 묘한 쇳대요. 사령가 본다는 거죠. 작업지사는 이 살림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정신수양은 이 쇳대로 문을 열고 살림을 다스리는 힘, 즉 원료를 모으는 방법이라. 이게 사막으로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그놈 이론상에 들어가는 거. 이게 부집품 20장에, 대중국 부집품 20장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어요. 짧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보면 대운사님이 사막이라고 할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요, 이 일원상 자리인 이 우주의 본가, 그 다음에 큰 살림, 진정한 자기,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막을 한다는 것은 일원상 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막이 아니라는 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대종경 부집품 20장에서는 소태산 대종사가 길바닥에 일원상을 그리시고, 거기는 여기는 일원상 그렸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대종경 부집품 20장에서는 길가에 일원상 그렸다고 나와요. 그리시며 설법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텅 빈 마음에서 드러나는 천지만물과 산원공상으로 전개되는 세상은 국한 없는 세상이며 은혜, 사은의 전개이다. 텅 비고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 천지와 세상은 우리의 본래 집이요, 천지자연이 변화해도 여여하여 한정이 없고 존멸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진정한 자기다. 소태사는 이 자리를 찾아들기를 촉구한다. 이 자리가 대우주의 본가, 왕고불별하는 우리 집, 아쉽고 모자람이 없는 큰 집, 변천도 국한도 존멸도 없는 군의 집, 군의 살림, 참군, 참말의 군, 진정한 군, 큰 집, 우리 우주 대가, 무궁한 살림, 위대한 자기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신 거죠. 표현법이 진짜 뛰어나십니다. 다 일원상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부집품 20장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쨌든 이 본문을 일단 공유 중지할게요. 본문을 들을 때 우리 제사님, 원우교우님, 이 본문을 쭉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계시는지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이 불집품 20장 내용의 말씀을 월말통신 제21호 원문을 통해서 접하게 된 건 처음이라는 말씀 역시 드립니다. 이제 이 불집품 20장에는 이제 일원상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려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먼저 들어지는 생각은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일원상으로 시작을 하시고 결론은 사막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일단 표면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주의 본가,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그 본가의 살림, 그리고 위대한 자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들어진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좀 되게 좀 말하자면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조성광 선생님께서 회상도
회상도 이제 크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회상마저도, 맞아. 좁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뭐, 교단에 아주 지금 혁신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단의 혁신을. 그런데 네. 교단 내부를 가지고 이 보는 그 시각 자체도 어찌 보면 대중사님의 이 안목에서 보면은 좁은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제 나름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눈에 띄게 와닿는 내용은 이제 대동사님의 그 천도법문에 나와 있는 그, 그 허공의 달과 같은 표현, 네. 그리고 심오성에 나와 있는 역시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게 어떤 법문이 먼저인지 저도 이제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물 가운데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고 참 달이라 일컫다가 물이 말라 없어질 때에는 영영 달을 잃어버림과 같으지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표현이. 그림자에 비친 달은 물이 말라버리면 그 달이 없어지니까 정말 달이 없어진 거 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데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원문과 좀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쌍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냥 원문을 통해서만 배울 때는 무궁한 묘리, 그다음에 무궁한 보물, 무궁한 조화 이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정리를 했는데 이 원문상에 보면은 우주의 분가와 살림과 위대한 자기로 이렇게 좀 구체화된 것도 재밌고 굉장히 굉장히 재밌고 또 결론도 그냥 3대력을 얻어야 되고 3대력 열쇠는 신분우성으로 갑자기 신분우성이 등장해 본 부분과 여기 보면은 그렇게 수양연구 취사 각각의 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해주신 부분이 이거 좀 많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법문이었습니다. 네.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너무 좋아요. 뭐 요즘 사회적으로 뭐 참나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이건 다 나오죠. 그 대흥사님 육성 본문으로 다 등장해요. 여기에 보면 참군, 참군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잖아요. 대흥사님 네, 그렇지, 표현법인데, 그렇지, 그렇지. 예, 참말의 군, 뭐 이런 말, 진정한 군, 진정한 나. 이렇게 해도 그 참나를 진정한 나,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래요. 요즘 표현이. 근데 대사님이 다 이게 사용하셨던 용어고요. 더 저는 이게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 집을 발견하면 그 살림을 해야 된다. 라는 표현도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림을 해요. 살림이라는 게 이렇게 가정, 이렇게 뭡니까. 뭐, 그것만 살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도 그 집단의 경영을 잘하는 게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집을 알았으면 그 큰 집에 맞는 살림을 해야 된다.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품짜리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경영도 잘해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살림들을 잘 끌고 가고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법도 너무 저는요 이 대사님의 이 법서들을 보면 대사님 참 이 어휘력 뛰어나시다. 저의 몇 배는 뛰어나신 거예요. 어휘를 쓰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뭐 대사님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도 뭔가 대화를 나눌 때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어휘를 우리도 대종사님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우리도 따라서 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아까 원우 교무님 말씀대로 무궁한 묘리, 무궁한 보물, 무궁한 조화라는 이 간단한 말에 있게 되면 이게 다 자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요.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저는 이 우주의 대가, 우주의 본과
큰 집을 발견하면은 우리의 삶이 큰 집을 발견하면 사은이 펼쳐져요. 이게 나와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쌍짜리를 공부하면 그 자리에서 사은이 펼쳐지는 그것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막 그냥 산은 뭐 산이 아니고 뭐 물은 물이 아니고 이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사님은 이 우주의 본가를 알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게 북한이 없는 자리니까 지금 이게 착이 없는 자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우주만유를 쭉 전개시켜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사은이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막 천지가 뭐 1월이 이렇게 하고 뭐 사기자리에서 풍문으로 상설에 의해서 뭐 되고 막 나오잖아요. 천지를 말한 거죠. 천지. 그리고 사람이 들어서 이게 동포들이 들어서 막 뭐 먹을 것도 해주고 뭐 보기 좋은 것도 만들어주고 요즘 말하면 그렇게 그걸 말하면 연예인들께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내 귀에 노래도 들으면 우리 듣기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조금 전에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성리품 27장에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아마 표현한 말씀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성리품 27장에는 그렇게 나오세요.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 소로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벌려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 대를 만들 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알았다면 반대로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많을 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화하는 진리라는 것이 성의 이론을 알았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이 대행사님이 단순히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대행사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자 여기 또 한 번 읽어보면요. 자 여기를 보면 일월의 전등 그러니까 해와 달이죠. 전등이 왔다 이게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 해서 그잖아요. 그리고 사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바람, 비, 이슬, 서리, 눈, 우배 그것이 화하여 우리 먹고 입고 쓸 것을 장만해 준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이렇게 국한 없는 마음에서 보면은 그것이 천지근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서 모든 것을 개조하여 배고프면 밥을 주고 우리가 식당 가서 밥도 사 먹고 추우면 옷을 주고 옷도 사 입고 어디를 가고 싶으면 차를 주고 차 타고 다니고 쓰고 싶으면 돈을 주고 쓰고 싶으면 돈 주나?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벌면 돈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이게 눈에 보기 좋은 것과 입을 말하기 좋은 것과 손을 놀리기 좋은 것과 코 막기 좋은 것과 이 마음이 하기 좋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갈마다 주나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대종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이 법서를 통해서요, 그대로 우리가 연마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국한 없는 자리를, 이 큰 집을 알면은 우리가 사은을 발견할 줄 알고, 사요도 할 줄 알고,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 여기에 일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우경우가 그때도 이게 마무리 말씀할 때 이 사막으로 하는데 사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이 자리를 알면 그러니까 이 큰 집에서 이 원만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삼강령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이라는 것이 이런 쌍의 이 큰 집과 이런 쌍의
이 원만한 살림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막도 사용돼야지 단순히 사막을 처세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 본문에서 역력합니다. 정말 역력해서 저 같은 사람 입에서 이 본문의 깊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런 쌍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쌍을 사안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이런 쌍을 잘 사용해서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것을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저는 부집품 20장은 반드시 이 본문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원문을 육성 언어를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부집품 20장을 소화해내야지 부집품 20장만 갖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아까 그 달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윤사님 달 얘기 재밌는 거 많아요. 그 대종경을 그 수집할 때 안희정 형사님이 이렇게 제출한 것 중 하나가 대종사님께서 그게 지금 대종경 선회록에 실려 있는데 어떠냐면은 잠이 안 오셨나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다가 나중에 총부 옛날에는 그 포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요. 옛날 우리 살 때 비 오고 나면 길가에 이렇게 웅덩이 생기잖아요. 높낮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좀 웅덩이가 큰 데는 물이 많이 이렇게 있고 웅덩이가 작은 것은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인사님 그걸 보고 웅덩이가 작은 데는 작은 만큼 달이 있고 달이 비쳐 있고 웅덩이가 큰 데는 큰 만큼 달이 비춰져 있네. 그날에 비 오고 나면 그 달이 맑잖아요. 하늘이 맑으니까 달이 잘 비치나 봐요. 이게 우리의 삶도 그렇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웅덩이가 이제 작은 것은 이렇게 빨리 더 돌아가시는 거죠. 웅덩이가 큰 것은 좀 오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라져도 허공의 달은 허공달이다. 이게 이런 그 말씀도 계세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많이 있고 많이 교리 전체적인 안목 이런 쌍과 사은 이런 쌍과 사막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 문학적 표현도 이 법설의 이 문학적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를 우리가 좀 취해보자. 아예 보면 취해요. 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취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본문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대지강상과 삼남항상이 모두 다 내 것이다. 자, 수필인이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고 회보 제25호 시창 21년 내의 법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대종경 불집품 17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상 법어의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인 줄을 알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법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어떠한 사람이 와서 종사주를 배운 후 모시고 담화할세 전주 1리간 통행하는 경편차. 이게 경편차가 궤도 넓이가 좀 좁대요. 규모가 간단한 그런 열차인가 봐요. 이게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 사람이 말하되 그 철도는 본래 전북 각지 여러 부호들이 주식회사로 경영하온 것인데 그때 출자한 부호들은 지금까지 무료로 그 차를 타고 다닌다 하여 매우 흠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흠선한 태도로 이 사람에게 그런 경편차나 하나 있다면 타고 다니기에 편리도 하고 좋겠다고 말하거늘 종사주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대는 참 가난도 하다. 살림살이가 그와 같이도 가난할까?
전주 경편차 하나를 자기 소유로 하지 못하였으니 하시며 한 번 웃으셨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문득 놀라는 빛을 띠며 그게 무슨 말씀이오리까? 전주 경편차 하나를 자기 소유로 하자면 적어도 기백만 원, 몇백만 원의 거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같은 무산자로서 어찌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있사오리까? 종사주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난한 살림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그대가 설사 기백원의 자본이 있어서 전주 경편차를 그대의 소유로 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보고 결코 부유한 살림이라고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부유한 살림하는 법을 알고자 할진데 이제 내 살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나는 저 전주행 경편차도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보다 나은 대전행 열차 내지 전 세계 열차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대는 아직도 이것이 모두 내 것이 된 줄을 모르는가? 나는 이것을 모두 내 것 삼은 지 벌써 오래되었노라. 그리하여 저번에 경성에 무슨 볼일이 있어 가는데도 나는 내 차를 타고 갔더니 무한히 편리하고 또한 신속하더라 하신데 그 사람 무릎을 고쳐 다시 단정히 앉으며 그 말씀을 실로 요리한 게 헤아림 밖의 교훈이시므로 저같이 우매한 소견으로는 그 이면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줄을 살피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밝으신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종사주 이에 가라사대 그대는 저 전주행 경편차를 그대의 소유로 하자면 물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기백만 원의 거액이 단번에 들어야 할 것이요 또는 금전 출납과 문부정리며 모든 정거장과 철도 및 기차의 수선과 각 여권 급료의 모든 괴로운 책임을 담당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소유 내는 법은 그와 달라서 단번에 기만 원, 기천 원을 내지도 아니하고 금전 출납, 문부 정리며 모든 정거장과 철도 및 기차의 수선과 각 여권 급료 이러한 모든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갈 때마다 그 가는 곳의 이정을 헤아려서 얼마씩 요금만 지불한다면 어느 때든지 또는 얼마든지 나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집에 자동차를 두고 운전수를 둔다 하여도 매월이면 적어도 돈 100원의 비용은 정식으로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자동차의 용도가 저 세계 각국의 망라한 기차와 같이 광범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옛날에는 그 자동차 있는 분이 운전수 따로 두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즉 주야 불식 이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무를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들의 수수료와 그 비용이 너무나 저렴하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기차 이용법이죠, 이게.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나는 요전 경성에 가서 얼마간 있을 동안에 하루는 정신이 몹시도 침울하고 신기가 매우 불편함으로 여러 친구와 작반하여 한양공원 남산이죠. 남산공원이죠. 예, 올라서 한참 동안 산보하였더니 정신이 다시 새로워지며 마음에 다시 유쾌함을 느끼었다. 그래서 나는 같이 갔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보라. 이것이 우리 공원이다. 우리 공원의 경치 참으로 훌륭하지 아니한가. 만호장한 경성입니다. 앞으로 질비하게 전개되어 있고 기봉, 괴석은 뒤에서 쫑긋쫑긋 굽어보는 듯 하도다. 가까이는 북악산이 우뚝 솟아 있고 멀리서는 한강수가 돌아 흐르는구나. 이거 전개하는 거 보면요. 남산에 보면 그대로예요. 자, 보라. 우리 공원의 경치 참으로 훌륭하지 아니한가. 그러면 나는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 공원이라 일렀을꼬.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대범 어디를 이게 이제 공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대범 어디를 물러나고 대도회마다 반드시 공원을 두는 것은 그 인연이 빽빽하고 복잡한 시가상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간간히 산과 수려한 산과 냇가죠. 절승지대에 와서 흉금을 가까운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그런 소창을 하고 두뇌를 쉬라는 장소로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혹 정신이 가까워갈 때가 있고 보면 언제든지 이러한 공원에 와서 이리저리 산보도 하고 각색 풍물도 구경하며 청량한 공기를 흡수도 하여 온 공원의 흥미를 내 홀로 차지하되 누가 나를 가라는 법도 없고 다시 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어떠한 부호들은 피서
지대에다가 자기의 정자 몇 칸만 두어도 매년이면 적지 않은 수호비가 들지만은 나는 돈 한 입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 좋은 공원을 얻었다. 공원 사용법을 쭉 설명하신 거죠. 공원에 대한 정의도 너무 재밌어요. 정확해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대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나 내 것을 삼으려는 본의가 무엇이냐 하면 다 나의 편리를 취함이거늘 이상에 말한 기차라든지 다음에 말한 공원이라든지 모두 다 나의 이용할 대로 이용하였으니 어떻게 소유를 낸 듯 그 이후에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야, 이런 표현 끝내줍니다. 그런 거로 나는 대담하게 이것을 모두 내 것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내 살림살이가 어디 그것뿐인가. 이 세상에 삼남한상 천태망상과 그 천태만상을 싣고 있는 대지강상까지도 나는 몰수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두고 이것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이용하고 저것을 이용하게 될 때는 저것을 이용하여 경위에만 틀리지 않게 하면, 이 경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쓰고 먹고 보고 듣되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할 것이라. 과연 이 얼마나 광활한 삶이라. 저는 이게 사은의 펼쳐짐이라. 사은에 보은하는 법이라고 저는 읽어봅니다. 이걸. 그런데 이 세속 범상한 사람들의 물건 취하는 법을 보면 어찌 그렇게도 기국이 편협한가. 대우주의 천연경색을 그대로 두고 보아도 좋을 것이요. 제3계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이용해도 좋으련만 기어이 그것을 내 앞에 갖다 놓아야만 시원할 것이 무엇이랴. 이게 우리가 공공성 있죠. 공공성. 이게 이 그 큰 살림을 하면 이렇게 공공성이 자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요, 우리 사요에 나와 있는 이 공공성을 여기서도 읽어볼 수 있죠. 공연히 일 많고 걱정되고 책임 무거워질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참으로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을 발견치 못한 연고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앞에 말한 것 같이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 이게 또 등장하죠. 자, 이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소태산 대종사는 천태만상의 대지강상을 경위에만 틀리지 않게 이용하며 모든 것을 뜻대로 쓰고 먹고 보고 듣되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이것이 광활한 이런쌍 살림이요 국한 없는 이런쌍 본가 살림이라고 한다. 광활하고 국한 없는 살림은 천지만물을 내 소유로 삼아서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물로서 여기어 경기에 맞게 이용하는 안목이다. 자타가 없는 텅 빈 자리에서 보면 천지만물 우리 것 아님이 없다. 이러한 자타의 국한 없이 트인 이런 쌍 안목이 열리면 대중교통도 공원도 다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이용물이다. 광활하고 국한 없는 살림은 사은의 세계이다. 사은 사요의 세계이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수님 읽어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본문 말씀도 불지품에 실어진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는 이제 그 이론상 법어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선거가 다 오가의 소유를 안다라는 그 말씀에 이제 그 내용으로 보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이론상 법원은 내 이원상의 진리를 아직 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 오가의 소유를 어찌 알아? 이런 느낌도 많이 지배를 했는데 사실 이 대중사님의 이 법설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막 거창하게 각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저기로 이런 그 정말 뜻밖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요량 밖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이 설명에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원상의 진리 각하면 오가의 소유지라며 시바관계가 오가의 소유인지 알며 이 내용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경편철도 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생각 들어지는 것은 이제 정선사님께서 경의편 2장에 그 말씀해 주신 대중사님의 이게 개교 동기가 물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물질을 선용하고 다만 그 선용하되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르게 하자는 말씀이 좀 이렇게
대중사님이 이용한다는 그 말씀과 선용한다는 말씀으로 그 맥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경유에 대해서 원문을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한자로 좀 보기 전에 원문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단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사물 이치에 대한 옳고 그른 구분이나 분별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예를 들면 경위가 옳다 그러다 이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경위는 뭐냐면 일이 되어온 과정이나 경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대조하면 천태만상의 대지강산이 드러난 경로. 이런 상에서 이 천지의 만물 혹은 법계로 드러난 경로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 경위에만 찔리지 않게 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 본문 공부할 때도 이게 죄는 다른 데 가서 지어놓고 막 부처님한테 빌고 이런 경로를 모르니까 어떤 경위를 모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도 그 불지품 17장에 잘 정리가 돼 있지만 나름대로 그 육성 본문에 맛도 있어요. 육성 본문에 맛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정정 공부법 만든 목적 중 하나도 이 대흥산 육성 본문하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의 글들을 그래도 좀이라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책이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좀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을 국한 없는 이 큰 본가를 발견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시 예를 들어주신 거죠. 국한 없는 본가 이런 쌍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법신부 이런 쌍을 차받아서 살아야 된다. 법신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는 철도를 이용하고 이렇게 공원을 이용한다. 근데 이게 철도와 공원은 대표적으로요, 여러 명이 공유해야 될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쌍자리를 알면 그냥 우리가 수도자들의 독점적인 공부법이 아니고 이런 쌍자리를 아는 사람은 더 공공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쌍자리로 마음 공부하면 우리가 공공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내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공원이 내가 사는 곳에 공원이 어떻게 형성돼서 같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같이 즐길 것인가라는 것이 이런 쌍의 큰 살림을 하면 그 마음이 자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 이 국한 없는 큰 본가인 이런 쌍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가 기차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야지 특정한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런 국한 없는 이 큰 본가를 알면 그러한 판단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란 겁니다. 이 공공성. 단순히 여기는 두 가지 예화를 들이신 거죠. 이 기차, 철도 이용법하고 공원 사용법을 했지만 우리에게 공공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좋다고 바깥에는 막 오염이 돼 있는데 우리 집에는 막 공기청정기부터 해갖고 막 집에 들어가면 빵빵하게 나는 깨끗하게 살아.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는 마실 서로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일에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염 문제도
잘 처리.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북한 없는 큰 본가 살림인 이런 쌍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공성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저는 이런 쌍자리를 알면 당연히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그게 너무나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이런 쌍 성리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사은이 발견되고 사은에 보은하려고 하고 사유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큰 살림이죠. 큰 살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큰 살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사유로 사는 게 큰 살림이고 사은에 보은하는 게 큰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행사님께서 한 1단을 보여주신 거죠. 철도이용법, 공원사용법을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있고 우리가 북한 없이 큰 본가 살림인 이런 쌍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그 자리를 모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뭐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자리를 모시기만 해도 내가 그 자리를 모시겠다고 해도 이렇게 대윤사님 같이 철도를 이용하고 이걸 공공적으로 공원도 공공적으로 이용하고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공공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래서 강이 흐른다. 저는 지금 만경강, 금강이 흘러요. 저 주변에. 그럼 그 강은 우리가 공공적으로 잘 사용해야, 잘 가꾸고 잘 사용해야 되고. 서울의 한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강이야지 특정한 사람들의 땅값이 올라가고 특정한 사람들의 전망을 그 사람들이 독점하고 이렇게 되는 사회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이 북한 없는 큰 본가 살림인 이런 쌍자리를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떤 그냥 그 뭡니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 자리가 북한 없는 공공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이렇게 편향된 얘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쌍자리를 알면 우리가 이런 그 차타가 둘이 아닌 나와 남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공유되고 서로 소통되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은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유를 실천하고 특히 사유 중에서 공공성, 이 공익심, 공도 이 지점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 좀 화면 공유 한번 더 해볼게요. 뒤에 이게 이제 월말통신 월별 회고에는 안 나오고 이공주 부타원님께서 기록해 놓은 대종사님의 법설이에요. 이게 시방 3계가 5가의 소위라는 이 본문과 직접적이라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방 3계가 5가의 소유. 시창 28년 1월 12일 종사주 선방에 출석하시니 한 선도 여쭙기를 종사님 법설에 이론의 진리를 깨치면 시방 3계가 5가의 소유인 줄 안다 하시오니 시방 3계가 5가의 소유라는 의지를 알고자 하나이다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님이죠. 종사주 때. 시방이라 하면 동서남북 사방과 간방의 사방을 합하여 팔방과 위아래 즉 허공과 아래 땅 즉 중앙토를 합하여 이름이니 쉽게 말하면 우주 대기의 공간 전체를 횡으로 가리키며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팔방은 횡이 되는데 천지하면 이게 종이 되는데 그냥 이걸 횡적 관점으로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계란 무색계, 색계인, 욕계, 지를 이름이니 쉽게 말하면 우주 전체를 종으로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횡으로나 중으로나 이로 간격도 없이 사통오달된 절대의 한 덩어리라는 것을 표현하면요. 이게 우주만유를 절대 한 덩어리를 보는 거죠. 오가의 소유라 하면 천지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이니 바꾸어 말하면 누구를 물론하고 이론의 진리만 각한다면 우주만유가 다 내 소유인 줄을 안다는 뜻으로서 만법의 귀일처 즉 대자리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다 한 자리다라는 것은 만법 귀일절인 대자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무릇 우주만유의 근본은 곧 이론상이요. 여기 그냥 이론상이라고 나오죠. 이걸 표상이라고만 말하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써야 돼요. 우주만유의 근본은 곧 이론상이요. 이론상은 곧 시방삼계며 시방삼계는 곧 한 덩어리이니 우리가 이 한 덩어리 된 내용만 잘 안다면 육도사생도 그 한 덩어리인 이 대자리에 육도사생도 그 속에 건립되어 있고 인과보응의 천태만상도 그 속에 발생되는 것을 되는 줄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게 보면은 대자리에 소와 유무가 그대로 갈마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만사만리의 조종사인 마음 하나만 잘 맑히고 이건 수양이라고 하고요. 또 밝히며 이건 영구라고 하고요. 그대로 실행하면 이건 취사라고 한다면 육도윤회를 이미 자제할 수 있나니 그런 대인이 시방삼계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이론상 이 자리로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는 사람이 시방세계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범한, 즉 분별심으로 볼 때는 또 이러면서나 또 여기 분별심이란 건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한 자리로만 봤지만 나누어서 보면 이게 소로 보면 천지도 각각이요 만물도 각각이며 소유자도 각각 다른 것이 또한 사실이니 저 높은 창공에서는 제비와 솔개가 날고 그렇죠. 깊은 산중에서는 사슴이 뛰놀며 넓은 바다에서는 어류가 헤엄치고 지하에는 온갖 벌레가 꾸물거리고 있으며 만주 목단강에서는 장족조가 순교하고 있고 그때 장족구 성진이 만주에서 교화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화한 사람들이 명단이 다 있어요. 지금 교단에요. 익산 선방에서는 남녘 성객이 성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형형색색이며 불가사의한 사실인가. 이게 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서로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런 법문 대윤사님 법문인데요. 어렵죠? 대윤사님 법설이 어느 때는 쉽고 어느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모든 게 쉬워야 된다는 말은 이것도 집착이에요. 집착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렵고 쉬울 때 쉽고 어떨 때는 쉬운 데서 어려운 데도 가고 어려운 데서 쉬운 데도 가고 이렇게 가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교단이 너무 쉬운 것만 있으면요. 교단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대로 말해야죠. 맞습니다. 이거 어렵죠. 이 본문이 만약 대종경에 실려 있으면요. 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럴 거예요. 오르경님, 이거 읽어보시고 어떠세요? 일단, 그냥 그, 시방삼계, 해석 자체를 이렇게 또, 얼른 그냥 경편철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물이든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소유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삼계 무색계 색계 육계를 갖다 천지인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삼계 하면은 사전상 의미로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 용어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욕심의 세계라든가 선정의 세계 그것도 초월한 세계를 보통 얘기를 해서 그것도 나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갖다가 천지인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이것도 역시 대동사님의 그 어떤 큰 틀에 보면은 성의의 체를 그대로 처음에 대자리를 말씀하셨다가 또 마지막에는 소자리를 또 이렇게 확실하게 또 표현해 주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소자리로 볼 때는 그와 같이 역력하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 본문에 늘 등장하는 역시 사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도 이게 뭐 보면은 표현만 달리 하셨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상 본문에 이론상 수행에 나오는 본문과 그대로 같은 말씀이다. 만사만리의 조정인 마음 하나만 잘 알고 밝히고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게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구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는 말씀하고 그냥 바로 직결되는 그 본문으로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사님 법설은 참 읽어봐야 되는 건데 대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소와 유무가 다 갈려 있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이제 소로 이렇게 펼치잖아. 그러니까 대소유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대 따로 있고 소 따로 있고 유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자리를 대로 보고 소로 보고 유무로 보는 건데 그리고 대라고 해도 그 안에 소와 유무가 갈려 있고 그런 관점으로 소를 펼쳐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분별해서 보면 우리의 망상 분별을 말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자타의 분별을 내려놓고 보면은 그렇게 역력하지 않냐. 이런 건데 이건 진짜 우리들의 성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도 되면서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요.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일원상 자리로서 사막 수행하면 돼. 이렇게 된사님 말씀. 그러니까 사막 수행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자리에 근거해서 그 마음 한 자리를 밝히고 실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시방 3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방 3계 오가 소유를 삼았는가 하고 막 그런 것에 초점을 그렇게 해도 연말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이 마음 한 자리, 그러니까 아까 원우경 말씀대로 이런 수행에서 말하는 원망구조하고 지구무상 각자의 이 마음 이 자리를 밝히고 실행했냐를 따져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우리의 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쌍장을 공부할 때 굉장히 저도 정말 사변적 그냥 참 들어보면 뭔 말인가 하고 저 방길등 경우는 진짜 말은 뻔지르대 하고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제가. 그러나 제가 왜 그때도 천만만하게 얘기를 했냐면 뒤에 대종사님 법문을 읽으면 다 해소된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다가 이 대종사님이나 이 선지님들의 이 법설을 들으면은 다 해결된다. 우리는 이 법설을 설교 또는 우리들의 삶에 꼭 써야 된다. 가장 중요하죠. 더 이상 가져올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법설들 이것만 갖다가 놔도 자신 있죠. 이것보다 더 정말 확고한 대우주의 본가를 찾아 초인간적 생활을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 성리나 우리가 성리 공부한다 또는 성품에 대해서 논의한다 할 때 와 거창하죠. 그러면서도 대윤사님의 교법인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 8조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일원상 사은 일원상 사막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대지강상과 삼남한상이 모두 내 것이다 이걸 봐도 일원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일원상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가 분명하죠. 기차 이용법, 공원 사용법을 보면 이 공공성에 대해서 어떤 처사를 가져야 될 것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또 함께 읽어봤던 이공주 선생님 이공주 수필인
그 법서를 읽어봐도 정말로 우리가 시방 3계를 오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한 자리를 밝히고 실행하는 공부를 하면 바로 시방 3계의 주인공이 된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대자리 또 이렇게 뭘 한 자리 하나로 만들 줄도 알고 이걸 쫙 펼쳐서 나누어서 펼치도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종사님, 우리 선진님들의 그 법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가 불지품 20장을 보면 한번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짧게 돼 있냐면은 중간에 끊어서 땅에 중간 송강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관은 어떠한 곳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이론상을 그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론상을 그렸다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데 육성법설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셨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남중리에서도 이론상을 그렸다는 것이 저희가 교사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이 내용이 이제 육성법설에서는 진짜 구체적으로 밝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그 육성법설에서 우리가 보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봐갖고는 몰라요. 자기 상상을 하니까. 육성법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련해야 된다. 이게 꼭 하고 싶은 말이고, 은광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대의 그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본운성으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이제 또 상당히 집약된 문장이 있는데 육성법설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3대력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3대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쭉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이 굉장히 요약되어 있는 이 불지품 20장을 육성법문의 이 풍성한, 진짜 문학적으로 풍성한 이 법설과 함께 항상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서로 보완이 되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이 달렸어요. 이론상에 대한 이 선지님들의 글, 대종사님과 선지님의 글들을 오늘은 대종사님의 다 법설이죠. 법설들이 이렇게 읽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 우리의 복덕이 되기를, 공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우 교무님 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